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어 눈꺼풀을 찌르듯 아렸다. 시계를 보니 7시 30분. 40년 넘게 반복하던 아침 풍경은 온데간데 없고 텅 빈 방 안의 침대에 덩그러니 누워있는 내가 있었다. 은퇴한 지 한 달 하고 보름. 7월의 햇살은 유난히 뜨겁게 느껴졌다. 예전 같으면 출근 준비로 바빴을 시간인데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다. 마당에는 앙증맞은 봉숭아가 붉게 피어 있었다. 아내가 심어놓은 것 안에는 출근 준비로 분주했고 자녀들은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다. 잘 다녀오세요. 아내의 짧은 인사에 나는 무심히 고개를 끄덕였다. 골목길을 걷는 동안 예전 직장 동료들과 나눴던 활기찬 대화들이 귓가에 맴돌았다. 이제는 그들조차 나를 선배 혹은 형으로 부르며 어색하게 인사할 뿐이었다. 함께 땀 흘리고 웃고 울었던 동료들이었다.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쌓아온 관계가 며칠 만에 이렇게 허물어지는 걸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낡은 사진첩이 눈에 들어왔다. 먼지가 뽀얗게 쌓인 사진첩을 펼치니 젊은 시절의 내가 있었다. 풋풋하고 열정적인 눈빛으로 미래를 향해 달려가던 시절. 그때는 꿈이 가득했고 세상은 넓고 희망찼다. 지금의 나는 어디로 향하고 있는 걸까?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지푸른 하늘 아래 쉼없이 달리는 자동차들이 보였다. 그들은 모두 어디로 가는 걸까? 나는 그들과 함께 갈 곳이 없는 덩굴처럼 묶여 아무 곳도 갈 수 없는 존재가 된 것 같았다. 저녁 식탁에는 아내와 자녀들이 둘러앉아 있었다. 활기찬 웃음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지만 내 귀에는 들리지 않았다. 마치 다른 세상에 있는 듯 했다. 오늘 회사 어땠어? 딸이 물었다. 그럭저럭 나는 짧게 대답했다. 더 이상 묻고 답할 이야기는 없었다. 밤이 깊어졌다. 잠자리에 누워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텅 빈 방 안에는 고요만이 감돌았다. 40년이라는 세월이 쏜살같이 흘러갔다. 하지만 나는 아직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른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걷기 위해 집을 나섰다. 목적지도 없이 발길 가는 대로 걷기 시작했다. 낡은 운동화가 아스팔트 위를 톡톡 두드렸다. 걷는 동안 주변 풍경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예전에는 무심히 지나쳤던 작은 꽃들이 피어 있었다. 앙증맞은 풀잎들이 햇살을 받아 반짝였다. 공원을 지나다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등산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활기찬 모습으로 땀을 흘리며 운동을 즐기고 있었다. 나는 그들을 보며 부러움과 동시에 씁쓸함을 느꼈다. 나 역시 저렇게 활기찬 노인이 되고 싶었다. 벤치에 앉아 휴식을 취했다. 벤치 옆에는 낡은 잡지들이 놓여 있었다. 찢어진 잡지를 펼치니 젊은 시절 내가 읽었던 만화책이 눈에 들어왔다. 그때는 만화 속 영웅이 되고 싶었다. 이제는 현실 속 영웅이 되고 싶다. 문득 고등학교 시절 친구가 떠올랐다. 그는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했고 나보다 훨씬 재능이 있었다. 하지만 집안 형편 때문에 꿈을 포기하고 공장에서 일했다. 그는 가끔 나에게 전화해서 그림에 대한 그리움을 토로했다. 나는 그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었지만 정작 나 자신은 꿈을 좇지 못했다. 저기 가시는 분들, 혹시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나는 용기를 내어 지나가는 노인에게 물었다. 봉사활동요? 저도 가끔 동네 청소하는 봉사활동 하러 가요. 가시려면 저 따라오세요. 그는 친절하게 대답하며 나를 이끌었다. 봉사활동은 생각보다 힘들었다. 낡은 쓰레기 봉투를 들고 거리를 청소하는 동안 땀이 뻘뻘 흘렀다. 하지만 함께 땀 흘리는 사람들과 이야기하며 웃으니 예전의 활력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었다. 처음 오셨나 봐요. 옆에 있던 할머니가 물었다. 네, 처음이에요. 그냥 심심해서요. 나는 어색하게 대답했다. 심심하시면 여기 오세요. 저희랑 같이 커피 마시면서 이야기 나누면 시간 가는 줄 모를 거예요.
할머니는 따뜻한 미소로 나를 맞이했다. 봉사활동을 마치고 함께 커피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눴다. 그들은 모두 각자의 사연을 가지고 있었다. 젊은 시절 억압된 삶을 살았던 사람도 있었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슬픔에 잠긴 사람도 있었다. 나는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공감했다. 저도 예전에는 똑같았어요. 은퇴하고 나니 인생이 텅 빈 것 같았죠. 할머니는 나를 위로하며 말했다. 하지만 봉사활동을 시작하고 나니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었어요. 작은 일이라도 다른 사람을 돕는다는 건 큰 기쁨이에요. 나는 할머니의 말에 감동받았다. 나 역시 다른 사람을 돕는 삶을 살고 싶었다. 작은 일이라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의미가 있을 것이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우연히 고등학교 미술 선생님을 만났다. 그는 여전히 낡은 붓을 들고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김 선생님이시군요. 나는 반가운 목소리로 인사했다. 김 씨였나. 세상이 참 많이 변했구려. 그는 나를 보며 빙긋 웃었다. 예전부터 김 씨 그림에 재능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왜 그림을 그리지 않아요? 선생님은 나를 타박하며 말했다. 나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집안 형편이 어려서 꿈을 포기해야 했어요. 꿈을 포기했다고 해서 완전히 끝나는 건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선생님은 나에게 용기를 주었다. 김 씨 안에 잠재된 그림 실력을 다시 한번 발휘해보세요.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나는 선생님의 말에 깊이 감명받았다. 예전에는 잊고 있었던 꿈이 다시 떠올랐다. 그림을 그리는 즐거움, 창작의 기쁨. 나는 다시 그림을 그리고 싶었다. 집에 돌아와 낡은 스케치북과 연필을 꺼냈다. 먼지가 뽀얗게 쌓인 스케치북을 펼치니 젊은 시절 내가 그린 그림들이 보였다. 풋풋하고 서툴렀지만 열정이 듬뿍 담긴 그림들이었다. 나는 스케치북을 펼쳐놓고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서툴고 어색했지만 몇 번 연습하다 보니 예전 감각이 돌아왔다. 낡은 연필을 쥔 손가락이 다시 살아 움직였다. 그림을 그리는 동안 잊고 있었던 감정들이 되살아났다. 기쁨, 슬픔, 분노, 희망. 그림은 나의 감정을 표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었다. 그림을 통해 나는 나 자신과 대화하고 세상과 소통할 수 있었다. 그림을 완성하고 나자 가슴이 벅차올랐다. 마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기분이었다. 나는 그림을 아내에게 보여주었다. 잘 그렸네. 아내는 칭찬하며 미소 지었다. 당신, 그림 계속 그려. 자녀들에게도 그림을 보여주었다. 와, 아빠 그림 실력 엄청 늘었네. 딸은 감탄하며 말했다. 저번에 봤을 때보다 훨씬 잘 그리셨어요. 아들 역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나는 자녀들의 칭찬에 기쁨을 느꼈다. 나는 그림을 더 이상 숨기지 않기로 결심했다. 지역 문화센터에 그림을 전시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봤다. 문화센터 관계자는 나의 그림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김 씨 그림 정말 훌륭하네요. 꼭 전시해야 합니다. 전시회는 성공적으로 끝났다. 많은 사람들이 나의 그림을 감상하며 칭찬했다. 나는 그들의 칭찬에 겸손하게 감사했다. 전시회를 통해 나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고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었다. 전시회에 참석했던 한 남자가 나에게 말을 걸어왔다. 그는 미술 평론가였다. 김 씨 그림에는 깊은 슬픔과 희망이 담겨 있습니다. 40년 동안 억눌렀던 감정이 폭발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나는 그의 말에 진심으로 공감했다. 나의 그림은 단순히 그림이 아니었다. 나의 인생 이야기였다. 나의 고독과 각성, 나의 희망과 꿈. 전시회 이후 나는 그림에 더욱 몰두했다. 매일 아침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 그림을 그렸다. 그림은 나의 삶의 이유가 되었다.
그림을 통해 나는 나 자신을 잃어버렸던 시간을 되찾고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었다. 나는 지역 봉사단체에 가입하여 그림을 통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시작했다. 그림을 그려서 수익을 올리고 그 돈으로 어려운 이웃에게 물품을 전달했다. 나는 그림을 통해 세상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에 큰 보람을 느꼈다. 어느 날 고등학교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다. 그는 여전히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지만 그림에 대한 열정을 잃지 않았다. 그는 나에게 그림을 함께 그리자고 제안했다. 나는 그의 제안을 기꺼이 받아들였다. 나는 친구와 함께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우리는 서로의 그림에 대해 이야기하고 서로에게 영감을 주었다. 우리는 함께 그림을 그리며 젊은 시절의 추억을 되새겼다. 그때 내가 그림을 계속했더라면 지금의 나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친구는 회한에 잠긴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그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다. 괜찮아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함께 그림을 그리면서 인생의 의미를 되새겼다. 우리는 젊은 시절 꿈을 포기했던 것에 대해 후회했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우리는 그림을 통해 삶의 희망을 발견했다. 나는 아내와 함께 낡은 사진첩을 꺼내 보았다. 젊은 시절 우리가 함께 찍었던 사진들이 보였다. 우리는 사진 속 젊은 시절의 자신들을 보며 웃음을 터뜨렸다. 그때는 정말 젊고 순수했네. 아내는 감회에 젖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는 늙었지만 아직 살아있으니 다행이야. 나는 아내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우리는 함께 미래를 계획했다. 우리는 여행을 가고 싶었고 손주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었다. 우리는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기로 다짐했다. 나는 벤치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짙푸른 하늘 아래 쉼없이 달리는 자동차들이 보였다. 예전에는 그들을 보며 부러움을 느꼈지만 이제는 그들과 함께 걷고 있다는 생각에 감사했다. 나는 더 이상 텅 빈 존재가 아니었다. 나는 그림을 그리고 봉사활동을 하고 친구들과 함께 웃고 울며 살아가는 존재였다. 나는 삶의 의미를 찾았고 다시 살아갈 이유를 찾았다. 나는 깊은 숨을 쉬었다. 맑은 공기가 폐 속으로 가득 차 들어왔다. 나는 눈을 감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늘에 기도를 올렸다. 감사합니다. 저는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내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나는 앞으로도 그림을 그리고 봉사활동을 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기로 다짐했다. 나의 고독은 각성으로, 절망은 희망으로 바뀌었다. 나는 다시 시작했다.